다음 8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입니다. 다른 자녀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하셔야 된다 입니다. 즉 다른 자녀에게 피해가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셔라 입니다. 현장에서 참 슬프게도 이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즉 한 아이, 어떤 경우는 오빠일 수도 있고 누나 아니면 여동생일 수도 있는데 고리분들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온 가족이, 부모님이 특히 이제 거기에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고 매달리고 초점을 두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새 1, 2년 뒤에 보니까 다른 자녀 한 명마저도 학교를 중퇴하겠다 그러고 고리분들에 빠져있는 유사한 행동들, 그 유사한 처음 시작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즉 두 자녀가 다 그럴 때 부모님 정말 그런 절망이 없죠. 즉 이 아이의 시작으로 인해 피해가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예방하셔야 되는 거죠. 예방을 통해서 분명히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자제하셔야 되고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자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빠가 고리분든 상태여서 학교 그만두고 집에 있고 이제 부모님이랑 매일 실랑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동생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동생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에너지가 너무 없고 오빠 때문에 이 여동생도 좀 힘든 게 있을 수 있죠. 집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을 잠궈보고 화장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빠가 지금 힘든 상태니까 네가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몇 년간 그 부분을 자꾸만 덮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도 상황을 살펴보면 엄마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자꾸 참겠죠. 참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욕구 불만들이 생기겠죠. 본인도 나는 왜 맨날 이해해줘야 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상태인데 학교에서 이 친구가 친구 관계가 힘들어져서 친구하고 싸웠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싶고 내가 친구들로부터 아주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한테 털어놓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오빠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는 더 못 견디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대인관계 문제가 누구와 소통해서 좀 나도 해소되고 싶은데 내 속상함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빠를 봐도 힘들어하시고 엄마를 봐도 힘들어하시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참아요. 대인관계 문제가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참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뭔가 문제 해결에 어떤 지원자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전에 오빠가 경험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또 재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이겠지만. 자, 이런 경우는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그거는 자제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네가 이해해, 참아, 네가 다 보살펴줘야 돼. 이런 멘트는 안 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빠가 또는 누나가 힘들어 하지만 너를 희생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를 희생하도록 우리가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은 게 힘들면 반드시 얘기해줘. 참지 말고 우리에게 얘기해줘. 당사자한테 얘기하면 해결은 좀 어려우니까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그거 좀 화가 나. 엄마 나 이런 부분 너무 지금 속상해 라고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해준다고 당연히 모든 걸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참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걸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지는 않을 거예요. 참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 들어보셔서 이건 엄마 아빠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풀린 거예요. 반면 이 사람도 좀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굉장히 너무 고통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너도 상담 받아볼래? 아니면 오빠와 시간대를 달리해서 마주치는 시간을 줄여볼까? 라든지 네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뭐니? 라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적극적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닌 게 이제 참어. 네가 좀 몇 년만 참아줘. 이렇게 되면 기약 없는 시간을 이 사람한테 참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자녀가 받는 피해가요.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어떤 누나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오래오래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몇 년째 지금 엄마 아빠는
아들, 동생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제 곧 결혼을 할 사이예요. 그런데 이 동생에 대해서 이 남자친구한테 엄마 아빠가 온 신경을 지금 남동생에게만 쓰고 있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저쪽 사돈 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자기한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분이죠. 동생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즉 언제부터 자퇴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어떻게 됐고요. 엄마 아빠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요. 이게 현실인데 상견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엄마 아빠하고 의논을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엄마 아빠 저 집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늘 얘기하는 조차도 엄마 아빠는 감당을 지금 못한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가족 내에서 의논해야 될 문제를 자기 혼자 끙끙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누나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파혼을 할까 봐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논 상대를 대어주지 못하는 거. 이건 너무나 이 사람한테는 피해죠. 그래서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집안에 한 명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나머지 구성원, 특히나 취약한 다른 자녀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자꾸만 골마 터질 때까지 그 부분을 묻어둘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수면 위로 올려서 같이 해결하자라는 의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고리분둔하는 자녀가 한 명, 외동인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될 텐데요. 자녀가 둘 이상 된다면 고리분둔하고 있는 자녀 말고 다른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만나본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 가운데 우리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고리분둔을 했는데 그 기간이 나에게도 너무 힘들었다. 그런 걸 호소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만 해줘도 사실 다행인데, 그런 호소도 없이 또한 도움 요청도 없이 그들 또한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불건강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복용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비극적으로 고리분둔의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예방해야 되겠죠.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살펴보셔야 되고, 참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런 부분이 또 너무 힘드시면 외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그 친구에게도 권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골고루 균형 잡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